안녕하세요. 이제는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2022년 3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무려 216이었다고 합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14입니다. 214. 원리금을 갚는데 54%의 월급의 54%를 써야 된답니다. 전국도 89.3%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고금리 때문에 매달 내는 부담금이 급증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겁을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부동산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야 집을 사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도 내려가야 되고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도 100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름세가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그랬을 때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잘 따져보고 두고 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실히 내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네? 그리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네? 한국 기준금리가 1%대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래야 그때가 집을 살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죠. 지금은요 3.25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인가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 0.25%를 또 올립니다. 3.25에서 3.5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픽스가 4.34인데 또 얼마 되겠습니까? 한 4.7에서 한 4.8 정도까지로 올라가겠죠. 주택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니,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면 가구소득의 25% 수준 정도를 집을 구입하는데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 정도를 소득의 한 25%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거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이전에는 2008년 2분기에 165, 그리고 2013년 1분기에 95 이랬죠. 2014년인지 15년쯤에 아마 90 이하로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 1분기에 204, 지금은 213인가 215인가? 그렇죠. 너무 심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 거죠. 이제는 주택구입 부담지수 말고 금리를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에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관건일 텐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대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현재 3.25인데요. 대략 5% 초중반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좀 더디게 올리면 조금 여력은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준금리 결정회의 8번 동안 전부 다 0.25%씩 올린다. 그렇게 해서 현재 3.25인데 연말 되면 5.25까지 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정부가 서울, 강남, 그리고 용산
여러 지역을 전부 다 해제 다 하고 온갖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못 사죠. 왜냐?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있는 꼭지이기 때문에 꼭지에서 조금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살 수 있는 가격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어떻습니까? 금리는 대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중금리는 점점 더 올라간다. 2023년 연말에 감히 말씀드리건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9%에서 12%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 에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정말로 9에서 12%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이제 금융권들 시장 리스크 감안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권들 자기네들 먼저 살겠다고 대출자들에게 가상금리를 더 물려야 되는 거죠. 예금금리 높여줘서 예금 대거 유치해가지고 금융권 안에 충당금 돈을 쌓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금금리 올려줄 것이고요. 예금금리 올린 만큼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는 대출금리를 가상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자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자들은 이자를 지금 수준보다 앞으로 50%, 100%더 부담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때문에 비명 지르고 절망에 빠지고 아비규환, 혼돈, 부부싸움,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에 집을 사겠다라고 고민하고 궁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집값이 정상화되면 금리하고 상관없이 집을 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문제다. 비싸면 안 팔리는 건 초딩들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3배가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집값에서 50% 더 내리면 집 산다. 걱정하지 마라. 전세값 갖고 집 사야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충격에 휩싸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빚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대의 소는 뭡니까?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빚지면 재산도 다 날려먹을 수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자기 자신도 팔아서 노예로 전락시키는 게 빚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